지난 21일 밤 10시 42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실은 신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어제 낮 3시부터 정지시켰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에 북한은 하루도 채 안 돼 오늘 오전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국방부는 엄중 경고로 맞받아쳤습니다.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도출됐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9.19 군사합의. 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합의의 파기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두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특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딱히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는 북한이 위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합의가 유야무야 됐던 것과 대놓고 파기가 된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것은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무효하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과시적 형태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마치 명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도 채 안 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발 충돌, 오인에 의한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군사 충돌로 확대될 수 있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무인기를 근접시킨다든가 위협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JS 내에 무장한 인원을 투입한다든가 무장 병력을 진입시키는 부분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상 해상에서 군사 연습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또 서해안에서의 포기 사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한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비해서 강대강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제2조 내용, 즉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남과 북이 서로 이행한다는 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는 총 6조 22개 항으로 만들어졌는데 남북 양측의 군사력 규모를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기동, 배치, 작전 등 운용적인 면을 통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합의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대치 중인 남북한 군대를 서로 더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하고 지상, 해상, 공중의 특정 구역에서 서로 여러 종류의 군사 활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 분계선의 남북으로 각각 5km 이내를 지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이 지역에서 모든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서부 20km, 동부 40km 내에서 비행이 금지되고, 회전익 항공기는 10km 이내, 무인기는 10에서 15km, 그리고 기구는 25km 내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도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의 북방 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해양 기동 훈련과 포사격이 금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에 포신, 포구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현재의 군사력은 그대로 두더라도 훈련 등을 금지시켜서 군비를 통제한 겁니다. 물론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군사합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줄이고 또 더불어서 최소한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군사합의는 1조 3항처럼 서로 간에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더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 간에도 수도 없이 있는 합의를 보면은 오히려 서로 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많아요. 네, 우리가 재래식 분야에서 좀 양보를 해주면은 북한이 막 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핵화로 가지 않겠냐. 그 자체가 그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제대로 다 다루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남북 사이에 연속적인 대화나 접촉 그리고 상호 검증과 확인 장치가 없이 남북한 군대를 격리시키는 군사 제한 조치의 이행을 그저 일방의 의지에만 맡겨놨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축을 위해 서로 대화와 접촉을 늘리고 또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로 당분간은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밑에 이제 공기가 있는 곳을 비행하는데 그 2, 3단은 이제 고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공 챔버를 갖춘 연소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러시아가 워낙 그 경험과 기술이 많기 때문에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당장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각종 핵미사일 시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달성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를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정당 방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만리경 1호가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연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하는가 하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부산시 남구 룡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한 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한국과 미국 당국은 각각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I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provide.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on loan. 북한이 이렇게 미국 기밀 시설까지 촬영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영상이나 사진 실물을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 과연 만리경 1호가 찍은 결과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것이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미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만리경 1호가 아직 군사위성급의 정밀도를 갖춘 영상을 찍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촬영 시간과 위치는 한미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위성의 궤적 선상과 대략 일치하고 또 정황상 촬영을 한 뒤에 평양으로 보내는 과정까지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주 세밀한 군사 정보까지 수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광학 장비는 결국은 상용 DSLR 수준의 굉장히 제한된 성능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수용의 상용 위성보다도 그닥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은 정찰 위성이라고 해도 이를 활용해서 표적을 선정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얼마든지 해상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 북한의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정찰 위성 시리즈 1.0을 구축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2.0, 3.0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것이 빨라질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더 빨리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금은 카메라, 그러니까 광학 장비를 활용해서 촬영하지만 합성 계구 레이더를 통해서 레이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뭐 주야 전천후의 감시 능력을 북한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해오면서 정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위성을 통해 표적 시설을 분석할 능력까지 점차 확보해 간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정밀유도 무기 운영 능력 측면에서는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대든 두 대든 제대로 된 게 올라가서 우리 쪽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정밀유도 무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북한이 국내에 배치된 주요 전력의 위치나 이동 양상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0의 수준이라는 것은 광학이란 말이에요. 그 은폐 정도만 해도 돼요. SAR 위성이나 IR 위성이 있으면 그 레이더로 보기 때문에 은폐를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 수준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시 이동이라 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북한이 자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높여가는 상황만큼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였는데 이 자리에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서 미국과 보조를 맞췄는데 상임 이사국 간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또 세계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리 하는 겁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반복적인 결의 위반 행태를 지적했지만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But time and again, the DPRK has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is undermining that authority. 한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라는 상징성을 가졌던 안보리는 결국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